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 속담은 현재 국힘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대변해주는 말인 듯한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는다는 이 한심한 정치 집단을 보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진심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가셔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아마도 검토 후 연락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느닷없이 또 시작된 1인 장외투쟁. 지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시절 걸핏하면 강경투쟁만을 일삼던 황교안 대표 체제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27일 또다시 시작된 국힘당의 밑도 끝도 없는 장외투쟁. 황교안 시즌2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또 착각 속에 빠져 지금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게 또다시 자신들을 몰락으로 몰고 갈 최악의 자충수가 될 거란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채 말이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최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주어진 의무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밖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그게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4.15 총선 이후 원내 메시지 투쟁을 강조하던 국힘당이 27일 첫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힘당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오전에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 전주의 의원이 1시간씩, 오후에는 배현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각각 2시간씩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야당의 첫 장외 투쟁인데요. 국힘당은 이번 국회 내내 장외 투쟁과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강행 처리할 때 당 안팎에서 장외 투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끝내 원내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는 일부 전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아 지난 7월부터 2달 내내 정쟁만을 거듭해온 국힘당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이번엔 북한 사건으로 빠르게 정쟁의 소재를 갈아타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정책의 결과이며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장외로 나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국힘당이 다시 황교안 체제, 당시 장외 집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번 장외 집회는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장외 집회의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버릇은 정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정당 소속 의원과 당 관계자들도 뿌리 깊은 반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힘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지역구에 게시한 추석 인사 현수막에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현수막을 내건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해당 현수막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는 오늘 밤부터 지역구 전역에 개첩되는 현수막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재붕어 개구리도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이라고 적었습니다. 용이 되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가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트위터에 쓴 글을 비꼬아 인용한 추석 인사인데요. 문제가 된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는 모차르트의 자장가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노래 가사의 영창은 창문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의 달림이
군부대 감옥을 의미하는 영창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음 이의어 때문에 문 대통령을 감옥으로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악의적이다, 국가 원수 모독이다, 자장가를 왜 추석에 쓰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구를 사용한 김소연 당협위원장은 누구일까요? 김 위원장의 이력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행정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대전광역시 민주당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후 무소속,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정치 팔색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는데요. 결국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대전 유성울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최단기간 당적을 가장 많이 옮긴 철새 정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2018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당선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부당한 당비 요구가 있었다는 허위 폭로를 하다 제명됐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앙심을 품고 국힘당으로 당적을 옮긴 거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관심 좀 받아보겠다는 관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감사에 팽수와 이근대위를 증인으로 출석하자는 국힘당 의원들의 뻘짓을 보면서 같은 인간끼리는 통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황교안 시즌2. 그러고 보면 당명과 로고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민사를 형사로 만드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잘 응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사를 형사로 만드는 거죠. 엮은 거죠, 이게. 만일 모의 위증으로 이렇게 결단 나고 했으면 아까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이 강요랄지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소고발한 정대택 씨가 25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17년 만에 재개된 수사로 이번만큼은 한 점 숨김없이 제대로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업가 정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검찰 출석에 앞서 정 씨는 윤 청장 가족과의 송사를 17년간 이어오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몇 억을 주겠다고 합의 요구를 할 때 멈출까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벌써 수십 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번만큼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듯합니다. 어느새 전 국민의 관심 사건이 되어버린 윤석열 일가족 사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현직 검찰청장의 부인과 장모의 사건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에 윤 청장이 관련되어 있느냐가 더 큰 관심사인데요. 이번만큼은 윤석열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무혐의를 빼놓고 나니 두 놈이 짜버리면 내가 곤란한 거야. 같이 집어넣으면 두 놈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테레망네라고 이거 5천 그리고 또 대책이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이름 줄게 했거든.